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미중의 어떤 갈등 그리고 전쟁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전쟁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봤던 미중의 전쟁은 무역 전쟁이었고요. 네. 그건 이제 트럼프 시대 때 전쟁은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 바이든 시대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기술 전쟁으로 들어갔죠. 근데 네. 그 기술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반도체 전쟁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기술은 있더라도 만들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그 노광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광기를 그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만드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공급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EUV라고 하는 거. 네. 최신 기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나노 이하를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EUV 극초 자외선 노광기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막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14나노, 28나노 이거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굳이 이게 울트라가 필요 없는 그 DUV란 딥이 이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극 이게 아닌 심 이제 자외선 노광기가 필요한데 미국이 지금 그것도 막으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그것도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제출을 이제 한다. 네.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식 대중 규제인데요. 그래서 네. 보면 반도체는 이건 산업혁명의 쌀이에요. 4차 산업혁명 아무리 떠들더라도 뭐 최근에도 보였습니다만은 이게 중고차 가격이 미국에서 폭등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고차 가격이 뭐 대거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신차는 너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뭐 중고차도 바로 출시도 받자마자 피를 붙여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것의 이유가 자체가 반도체를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당장 미국의 최대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이 생산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중의 기술 전쟁의 중심은 바로 반도체고 반도체의 중심은 지금은 파운드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술이 있지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사실은 반도체가 만들어주는 건 3D거든요. 엄청난 이제 이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대만으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보내놔 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칩을 제어하는 사람이 21세기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없으면 못 만들어. 핸드폰 반도체 없으면 못 만들어. 이게 뭐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자동차 다 좋은데 거기에 뇌에 해당되는 칩을 이걸 갖지 못하는 나라는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의 쌀인 이 반도체를 못 만들고 그리고 그거 이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지재권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지재권을 빨리 확보를 하려면 훔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쥐를 잡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미중의 어떻게 반도체 전쟁의 핵심인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반도체는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이제 안보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중국은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제일 많이 만들고 핸드폰을 제일 많이 만들고 노트북을 제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걸 안 만들면 반도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장 산업, 하트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국가 안보하고 심장하고 둘이 붙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어느 누구도 이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졌고. 양국에 있어서 반도체 가진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바이든의 전략이 바로 트럼프는 이제 몽둥이 들고 와서 무조건 때려 부시는 전략인데 바이든이 고수인 이유는 네. 이게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자, 자금, 정보 이 세 가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개구리를 어떻게 죽이냐고 그럴 때 그걸 뭐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꼼짝 못하게 죽이는 것이 이제 가마솥에 넣고서 서서히 이제 불을 가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전략이에요. 네. 물자, 자금, 정보를 이걸 서서히
이 근무를 좁혀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뭐 다음 시간에 다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이건 자금을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 네. 소재 이거 공부하지 말라. 이거 물자, 물류를 갖다가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런 거 주지 마. 그런 건 정보를 통제하는 거죠. 다면 정책을 쓰는 완전히 이게 이제 바이든이 고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국방부의 디펜스 리스트에 올라가면 일단 물건 납품 못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인민해방군하고 관련되는 기업일 경우는 투자를 금지시키고 지수 편입 못 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 상무부의 엔트리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도 물자하고 정보를 공급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상무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을 통제하는 방법이 그 미국의 HFCA법 외국기업 책임법에 걸리면 이 PCAOB 그 회계감사 리스트에 걸리면 이것도 상장 폐지해야 돼요. 상장 폐지하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을 제재를 하는데 이미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하웨이하고 SMIC에 대해서 최대의 이제 IT 회사하고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에 대해서 이 물자하고 자금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술 제재인데 문제는 이게 이 14나노 그래서 지금 5나노짜리 첨단 제품이 아닌 것은 지금 하웨이도 이 14나노짜리는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이 가만 봤더니만 이건 아주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5나노짜리를 만드는 EUV 장비가 아닌 DUV도 수출 금지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금지 법안 이 제안이 이게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아예 반도체 못 만드는 거죠. EUV가 아니라 DUV까지 맞으면 아예 지금 반도체 생산을 불가능하다는 말씀. 그렇죠. 엄청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는 그런 것이 맞는데 네. 기업은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 장비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누가 많이 사냐 그러면 중국이 2020년에도 세계 최대로 많이 샀고 2021년 2분기까지도 중국이 이게 82억 달러 사가지고 플러스 79%, 한국이 2등에서 플러스 48%, 66억 달러, 대만이 50억 달러. 그래서 중국이 이게 반도체 장비 구매도 세계 최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에다 공급을 안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해가 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을 놓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DUV 정도를 이제 제재를 하냐고 그러면 지금 7나노 이하 가는 이제 5나노짜리는 아주 고성능의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에만 들어가는데 보통의 이제 통신 장비, 컴퓨터 이것은 14나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미중이 4차 산업혁명에 경쟁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경쟁을 하는데 그거는 14나노 기술이면 충분하다고요. 네. 근데 이것도 막아버리려고 그러면 DUV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DUV 이 노광 장비도 이거 제재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EUV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 DUV는 중국 자체 생산이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5나노짜리 하려면 17조 원 들어가고 3나노짜리 어제 삼성전자짜리 나온 거 24조가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보면 뭐 램리서치, 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이 최대 이 수출국이 전부 중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요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ASML의 노광계예요. EUV 노광기인데 크죠. 네. 이거 만드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뭐 한 대당 지금 2천억에서 3천억 되는 네. 이제 어마어마한 장비인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 그러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 세 번째 공정에 포토 공정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요게
누가 만드냐 그러면 ASML이 요게 85%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일본의 니콘하고 캐논이 한 15%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DUV 같은 경우는 ASML 말고 일본의 니콘이나 캐논이 공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ASML을 제재하더라도 일본이 가버리면 이제 꽝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일본은 뭐 미국 말을 잘 들으니까 당연히 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노광기를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국산화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은 사실은 이 노광기 개발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개발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DUV를 제재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러니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충격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중국이 DUV를 국산화해버리는 이제 그 기간을 훨씬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상하이 마이크로전자가 있고 중국 가학원 장충정밀 기계물리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국가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전과학이 제45 연구소라고 하는 이 세 군데에서 리소그라피 장비를 만들어요. 근데 요 중에서 지금 그 상해 커추항반에 상장된 회사가 아마 상해 마이크로전자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 2002년에 설립된 그 상해 마이크로전자 SME가 지금 28나노짜리 이게 리소그라피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DUV 장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데 거의 10년을 갔었어요. 근데 간 이유는 뭐냐면 렌즈를 못 만들어 가지고 렌즈는 이제 일본이 일본 잘 만드시는데 이게 너무 렌즈.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국산화하는 데 갔는데 그래서 지금 요게 28나노짜리를 만들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패터닝 기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게 되면 12나노에서 14나노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년 1월 달에 아마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네. 그 SMIC 북경 공장에 요게 지금 들어갈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8나노짜리지만 요거를 조금 더 개량을 하면 14나노까지 생산할 수 있는 DUV 장비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요거 성능을 보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된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DUV 장비를 제재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중국은 그 위험 때문에 더 빨리 이걸 국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중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게 중국의 국산을 더 빨리 땡겨 놓는 네. 감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하는 것에서 이거를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생길 수가 어떻게 있어요. 보면 타이밍이 좀 늦은 거네요. 1214가 이제 개발되는 상황에서 DUV를 이제 제재한다는 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바이든 때 와서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그런 이제 대중국 규제가 사실은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약간 실기한 느낌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데는 DUV까지 막아버리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네. 이제 부작용은 중국이 이미 28나노짜리 노광기를 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4나노까지도 가능한 기술을 개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정말 확 때려가지고 확실히 이제 주저앉히면 좋은데 네. 어설프게 때려서 더 분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소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DUV 장비까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우리도 네. 그렇지만 분위기를 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중국 제재나 엔티 중국에 대한 그 여론이나 이것이 전 네. 세계적으로 세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국을 이제 압박하고 제재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반대하면 역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익을 따져놓고 보면 네. 이것이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DUV 장비까지 규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중국 국산을 더 박차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주 나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고려로 네. 가는 것하고 경제적인 고려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밀리에 추진해서 순식간에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계속 올려놓고 떠드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한다. 그게 결국 언론 플레이. 그 정치인들이 네. 이제 자기 업적 같은 것들을 이제 내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이제 이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최대 수요처가 네. 중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웃기는 것은 왜 이제 이렇게 질질 끄냐 그러면 로비가 있을 거라고요. 그 로비가 애국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금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을 제재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매출액의 30% 40%를 커버하는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네. 이것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 반대 로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꾸 시간 끌면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중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술 중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산화는 더 가속시키고 네. 제품은 더 빨리 내고 그리고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같이 해줘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미중 전쟁, 반도체 전쟁에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린 만큼 미리 좀 생각하고 계셔서 어떤 언론에 기사가 나왔을 때 뭐 어떤 좀 이렇게 충격을 받지 마시고 예,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